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바람이 그래도 많이 시원해졌죠. 네, 바람도 부네요. 바람도 불고 시원해졌습니다. 네. 이제 여름도 이제 끝자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옵션. 이제 분양을 최초로 받으신 분들이 네. 옵션을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을 한다는 소리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은 추천해드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옵션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네.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옵션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네. 전세나 매매를 줬을 적에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과연 내 집이 다른 집보다 어떤 조건에서 앞서거나 그 다음에 잘 팔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옵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바닥. 네. 바닥. 폴리싱 혹은 음. 마루, 요거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집을 처분하시는 분들은 폴리싱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중개를 하면서 이 소비자의 거짓말에 되게 많이 속았어요. 그렇죠. 아이가 있어서 자기는 폴리싱이 싫대, 네. 미끄러질까봐 자기는 무조건 마루만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분이 마루가 있는 집으로, 폴리싱 말고 마루가 있는 집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살아보니까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새로운 집을 찾는 거예요. 네. 그 똑같은 단지 안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분이 마루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폴리싱을 제외하고 찾았습니다. 네. 근데 연락이 없어. 알고 네. 봤더니 옆집 가서 폴리싱 바닥을 산 거야. 보기에도 그 집이 좋아 보이거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응. 이건 내 집이잖아요. 그렇죠. 마루로 살 때는 내 아이가 다칠까봐 신경을 쓰였는데 내 집일 때는 또 틀려지는 거야. 네. 사람이 이 네. 배반적입니다. 그렇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마루를 선택하지만 매매를 할 때 네. 이때는 폴리싱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관리가 쉽거든.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역시 폴리싱 잘 팔립니다. 근데 만약에 건설사에서 폴리싱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 그건 그러면 어쩔 수 마루. 없죠. 예, 그럼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루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매할 때는 폴리싱과 마루 어떤 게 더 네, 좋다? 폴리싱. 폴리싱. 그래서 옵션에 폴리싱이 있으면 무조건 폴리싱 옵션을 하셔라. 자, 그다음에 주방. 네. 엔지니어드 스톤. 음. 옛날에는 엔지니어드 스톤이 상판만 했는데 이제 벽까지 다 합니다. 네. 자, 요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래도 해야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관리가 쉬워요. 네. 사용이 편리하죠. 나중에 요걸 팔 때도 엔지니어드 스톤이 돼 있는 것과 엔지니어드 스톤이 안 돼 있는 거는 또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엔지니어드 스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해서 철거하고 다시 붙여야 되니까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작업이 많이 복잡해지고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 똑같은 엔지니어드 스톤을 시중에서 한다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싱크대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네, 공사가 벽까지. 좀 공중사가 이게 대형 공사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적극 그 사재를 추천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했을 때가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 시공에 대한 하자니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한 번에 한 거기 때문에 하자 보증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게 그걸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선택권이 없어.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드 스톤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봐요, 살 때는. 그 엔지니어드 스톤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은 필수죠. 자, 얘는 전세를 놓을 때도 매매를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게 지금 대방에서 옥정 신도시, 회천 신도시에 기본으로 주기 시작하면서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올여름 보세요. 너무너무 얼마나 뜨거워요. 더워요. 자, 그 다음에 확장형이에요. 네. 자, 비 오는 날 지옥이 펼쳐집니다. 창문 못 열어요. 그렇죠. 그 더운데 그 습기를 그대로 다 막고 있어야 돼요. 네, 에어컨에 제습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마다 이건 풀로 돼 있어야 돼요. 옛날처럼 주방과 안방을 한다. 작은 방 있는 애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확장형에서는 에어컨이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처분할 때는 그 애기들을 어린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 그렇지. 큰 성인도 올 수가 있고 어떠한 매수자분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왕에 하시려면 풀로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방 하나, 방 두 개를 뺐다. 근데 네.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들 혹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 왔다. 이건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그다음에 비 오는 날 지옥이 펼쳐진다고 네. 그랬죠. 창문도 못 엽니다. 창문 열면 마룻바닥 다 젖어요.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돈. 자, 그러니 에어컨은 당연히 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세를 놓을 때도 에어컨 풀옵션이 있느냐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 매매를 할 때도 그걸 물어봐요. 네. 그리고 얘는 실장님 말을 짜서 죄송한데, 그리고 얘는 처음에 하는 게 확실히 나아요. 그렇죠. 공사가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나중에 사설로 하면 하자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책임도 별 없어. 근데 네. 얘는 시공사가 해놨는데 만약에 천정이 젖었어. 그러면 그 천정까지 전부 다 뜯어서 시공사에서 다 하자 보수를 해줍니다. 네. 하자 보수 측면 이런 거를 보면 얘가 나니까 이건 무조건 처음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 풀로 하세요. 찌질하게 뭐 안방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거실 하나 안방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풀로 주방까지 다 모든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을 넣으세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두 식구밖에 없다지만 사는 사람들은 네 식구일 수도 있는 거고 세 식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에어컨이 있는 집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하자 보수나 이런 위험 부담도 그렇고. 차라리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은 네. 이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가면 다 설치를 하면 되는데 두 대만 있고 두 대를 신규로 했다. 요게 조금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자 처리, AS 이런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물어야 되니까 처음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마이너스 옵션. 어떤 분들이 네. 확장비가 비싸다. 네. 마이너스 옵션을 해서 공구를 하겠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마이너스 옵션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 구매라고 하는 거는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 공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옵션을 신청하고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공구로 하겠다. 그건 안 되지. 공부하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 그건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AS에 대한 하자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은 자재를 구해야 돼요. 마루를 확장하더라도. 네. 어떡할 건데. AS 책임부터 시작해갖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비확장이 그대로 팔겠다. 그걸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해본 결과. 저희들이 그 양주에서 확장형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많이 속았죠. 손님들이 다 그래. 자기는 확장이 싫대. 나는 네. 비확장을 한대. 네. 비확장 연락에 보여주면 나중에 옆집 가서 확장 계약했다. 네, 맞아요. 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왜? 확장을 보다 비확장을 보면 더럽게 없어 보여. 네. 방은 사람이 누울 수도 없어. 되게 조그매요. 이거 창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드레스룸도 안 돼. 네. 이거 되게 조그매요. 그럼 뭐 베란다에서 잘 거야? 그 베란다가 심플하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미로처럼 빠지더라고요. 베란다가 좋다는 걸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음. 베란다에서 잘 거야, 베란다에서 먹을 거야, 뭐 베란다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해. 일단은 어쨌든 확장형과 비확장형은 상품 구성 비교가 안 돼요. 상품 가치가 완전히 달라 네. 보여요. 정말 방이 조그맣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요. 안 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은 옛날에 기존에 발코니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걔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확장형 아파트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고 옛날에는 비확장형에 네.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설계한 아파트들은 비확장형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도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확장형에 맞췄기 때문에 네. 비확장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옛날 됩니다. 아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옵션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인테리어 업자인데 나는 이 집에 돈을 안 아끼려고 그래. 뭐 그런 분들 하셔도 됩니다. 나는 자신 있어. AS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 외에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전혀 이런데 관련된 직업이 아닌데 하신다고 그러면은 적극 추천 안 그렇죠. 할게요. 2,000 가구인데 3명이야. 네. 마이너스 옵션 한 사람이. 이건 공부가 아니지. 네. 2,000 가구인데 500명, 600명이야. 이건 공부지. 네. 마이너스 옵션을 신청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 팬트리. 팬트리 드레스룸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요. 드레스룸도 그렇고 팬트리도 그렇고 공간이 있는데 시스템 선반만 별도로 옵션을 하는 데가 있고 다 한꺼번에 주는 데가 있고. 아예 공간이 없어. 음. 그래서 이 공간을 니네를 시스템 선반하고 저기 팬트리하고 뭐 드레스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건 신청해야 돼. 예, 그런 거는 신청을 해야 돼요. 공간이 있는데 시스템 선반만 옵션이 있어. 이거는 신청 안 해도 돼. 시스템 선반만 구입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예 이 공간에 벽을 세우고 만들어야 돼. 그건 이럴 신청하셔야 때는 돼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확장형이잖아요. 네. 짐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네. 짐을 놓으면 방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확장형에서는 팬트리의 공간, 현관의 워크아웃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물건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에 대한 옵션이 있어서 이 공간을 옵션으로 할래요 말려고 하면 이거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 시스템 선반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해도 되고 여러분 맞는 취향으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해도 돼. 근데 아예 그 알파룸하고 선택을 하라 그래요. 알파룸을 할 것이니 아니면은 팬트리하고 뭐 더 추가 공간을 할 것이니 이럴 때는 이게 지금 공간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방 확장. 통합형. 방 확장. 방이 3개인데 방 2개를 통합을 해갖고 작은 방이 2개가 되는 거야. 그걸 일명 작은 방 통합형. 네, 요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 3개가 기본이에요. 네네. 그래서 부부 하나, 애들 하나씩. 네. 요렇게. 근데 이걸 2개를 해버리면 요거는 애가 하나거나 뭐 이럴 때만 효용이 있지 나중에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애가 한둘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게 평수가 커서 방이 뭐 5개, 4개나 돼. 걔는 확장형 해도 되지. 그래서 3개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방이 3개인데 2개로 줄은데 요거는 별로 선호 안 하시더라고요. 별로 선호 안 합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3개 있는 걸 좋아하세요. 4개 있는 게 3개를 했대. 요거는 괜찮아. 네. 근데 3개 있는 게 2개가 됐대. 그건 안 이런 돼.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팔기가 정말 힘들어요. 전세 놓기도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비스코프, 냉장고. 네. 야, 나는 참 얘가 제일 애매해요. 비싸긴 뒤지게 비싸. 근데 내가 직접 대리점에 가서 걔를 사갖고 설치하면 그 공사비가 더 들어가. 인테리어 공사비가. 얘는 인테리어거든. 네. 처음에 할 때 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사서 이사를 오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내 것도 비싼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 바뀌는 추세라서 네, 신혼부부들이 왔다. 네. 당연히 안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신혼부부가 왔는데 그게 나처럼 늙은 사람이 왔다. 냉장고도 비싼 것도 갖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은 빌트인으로 해갖고 최신형을 했지만은 5년 뒤에 팔면 걔 최신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또 문제가 있죠. 최고의 구닥다리가 되는 거지. 네. 네. 근데 일단 처음에 냉장고를 옵션으로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럼 네. 장점은 있어요. 네. 그냥 냉장고랑 이게 티가 없어. 딱 네.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집은 깔끔하고 이뻐 보이는데 쓰기도 편하고. 아직까지는 좀 없는 걸 더 선호하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지금 변하는 추세예요. 그렇죠. 이게 변하는 기로점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내가 가진 냉장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음. 이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옵션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옵션이 나쁠 수도 있어요. 신혼부부한테는 옵션이 너무 좋고 그리고 20년 만에 이사해. 네. 이분은 다 버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산지 2년 3년 됐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샀어. 이분들은 좀 아깝지 그게.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됩니다. 근데 너무 이쁘긴 하더라고. 이쁘죠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이쁜 칼 같아. 항상 고민이야. 저도 이거는 고민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실시간으로 이제 가전제품이 옛날에는 이 가구하고 같이 맞춰가는 추세가 아니었는데 요즘에 그런 추세로 바뀌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3개 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고 조금 뭐 오래 생활하실 분들 해도 괜찮아요. 네, 오래 거주하실 분들은 네. 어차피 이제 가전제품이 어느 정도 쓰면은 사용 연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뭐 2년 그냥 살다 그냥 팔고 갈 거다. 이런 그분들은 분들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괜히 뭐 1,000만 원 들여봤자고 1,000만 원 다 못 받아요.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옵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반드시 하세요. 거래에 영향을 안 미치는 애들은 안 해도 됩니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 한번 해볼까요? 바닥. 네. 폴리싱이냐 마루냐 선택할 수 있으면 폴리싱. 네. 공간을 알파룸이나 팬트리룸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 공간 확장비. 네. 그 다음에 기본 확장. 네. 당연히 해야 되고. 주방에 엔지니어드, 엔지니어드 스톤. 요거 네. 단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 네. 에어컨은 2개 해라, 3개 해라, 풀로 해라? 플로에라. 풀로 해라. 네. 요렇게 하시면 얘는 나중에 팔 적에 그 값 충분히 받고요. 음. 경쟁 물건이 생겼을 적에 당연히 내가 선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한 것들은 사실 공사가 복잡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복잡한 것들은. 내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도 많아요. 입주하고 나서 공사를 몇 날 며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불편한 면도 있고요. 하자 보수에 대한 것도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책임 소재가 있고. 기타 이제 나머지 옵션들 뭐 붙박이장, 뭐 중문, 현관에 뭐 새로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큰 공사도 아니고 그거는 사설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사설로 하셔도 돼요. 음. 충분히 사설로 해도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근데 나머지 것들은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설로 했을 때는. 네. 요거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옵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